돈 한 푼 없는 노인네들이 시부모 대접은 받고 싶어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에 분남의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15년 동안 딸처럼 아껴왔던 며느리 지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싸늘했습니다. 진짜 웃기지 않아?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시간 내서 와준 것만도 고마워해야지.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웃음소리까지. 오늘은 분남의 칠순 생일이었는데 말입니다. 기둥 뒤에 숨어 더 들어보려던 순간 지연이 통화를 끊고 돌아서려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분남은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남편 만섭에게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분남은 설레는 마음으로 칠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손수 만든 잡채와 갈비찜, 아들 승우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동그랑땡까지 정성스럽게 차려놓았습니다. 지연이 어머니, 죄송한데 피부관리 예약이 있어서 일찍 가봐야 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을 때도 분남은 그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라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200만 원짜리 피부과 패키지가 칠순 잔치보다 중요하다는 듯한 태도였지만 분남은 참았습니다. 샤넬백을 어깨에 걸친 채 손톱만 다듬고 있는 지연을 보면서도 말입니다. 승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일로 바빠서요. 삼성전자 과장이라는 직책을 내세우며 형식적인 인사만 건넸지만 그것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은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분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전하자 만섭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니 웃고 있는 모습들이 이제는 너무나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사실 분남과 만섭이 평생 모은 재산은 아들과 며느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 50평 아파트와 경기도 파주 300평 토지까지 합치면 30억 원이 넘는 큰돈이었습니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 나누어 예금해둔 돈만 해도 3억 원이 넘었고 KB증권에 투자해둔 주식들도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검소하게 생활하며 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노인네라. 만섭이 중얼거렸을 때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글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곧 벌어질 일을 그때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맞이한 칠순 잔치 당일, 분남이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림이 -1. 아침 일찍부터 준비한 전통 한정식이 식탁 위에 가득 차려져 있었고 붉은 파트로 만든 수수팥떡까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잡채에 들어간 당면 하나하나까지 손수 삶아서 만든 것이었고 갈비찜은 하루 전날 밤부터 양념에 재워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잔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직 7살 손자 민준이만이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라며 밝게 웃으며 꽃을 건네주었습니다. 민준이의 순수한 미소가 분남의 마음을 잠깐이나마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 순간도 잠시였습니다. 승우는 아직 회사 단톡방에서 온 메시지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지연은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이 얼마나 실례인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식사 내내 애플워치를 들여다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림이 -2. 핸드폰과 가방을 식탁에 올려두며 언제든 나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식사만 마치고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이 할머니의 칠순보다
중요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지연의 친구들은 모두 강남 태생 금수저들로 한 달 용돈만 500만 원을 넘나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과의 브런치 모임이 시부모와의 식사보다 우선순위가 높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지연이 착용한 에르메스 팔찌 하나만 해도 200만 원이 넘는 가격이었는데 시어머니를 위한 작은 선물조차 준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남을 더욱 서글프게 만들었습니다. 승우 역시 계속해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부장님이 급하게 부르셔서요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토요일 아침인데도 회사 일이 그렇게 바쁜지 아니면 그냥 핑계인지 분남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남과 만섭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래,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라고 말했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림이 -3. 40년을 함께 산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분남의 눈가에 고인 눈물을 만섭이 자연스럽게 닦아주며 우리 민준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야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마저 엄마, 우리 언제가 롤 하고 싶어라고 말하는 순간 분남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아들과 15년 동안 며느리로 받아들인 지연이 이렇게 냉정할 줄 몰랐던 분남은 그저 식은 음식을 입에 넣으며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분남이 만든 갈비찜 한 그릇에 들어간 정성과 시간, 그리고 마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장을 보고 오전 내내 부엌에서 요리를 했던 수고로움이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연은 심지어 어머니 요리 맛있네요 라는 인사말 한마디도 없이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차가운 식탁 풍경이 앞으로 벌어질 더 큰 충격의 전조였음을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먼저 일어선 지연이 휴대폰을 들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분남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림 3-1. 복도에서 들려오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분남은 무의식적으로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언니, 진짜 너무 힘들어. 칠순 잔치라고 해서 왔는데 완전 시간 낭비야. 지연의 목소리는 집안에서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에르메스 스카프를 목에 두른 채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에서 오만함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돈 한 푼 없는 노인네들이 시부모 대접은 받고 싶어해. 진짜 웃기지 않아? 그림 3-2. 기둥 뒤에 숨어있던 분남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15년 동안 딸처럼 아껴왔던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도움받는 것도 아니잖아. 용돈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해주시는 것도 없으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해. 지연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아, 진짜 빨리 끝내고 나와야겠어. 청담동 클리닝 예약 시간 놓치면 안 되는데. 통화를 마친 지연이 돌아서다가 기둥 뒤에 서 있던 분남과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거기 계셨어요? 순간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림 3-3. 분남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전 통화 다 들었다. 지연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틀린 말했어요? 분남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간은 돈이고 어머님 아버님은 퇴직하셔서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지연의 차가운 말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희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남편은 삼성전자 과장이고 저는 외국계 회사 다니거든요. 30년 동안 교사로 일하며 번 돈으로 아들 대학 등록금을 대고 만섭이 회사원으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아들 결혼 자금을 마련해 준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어머니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매달 용돈 받는 것도 아니고 뭔가 지원받는 것도 없는데 왜 시부모 대접을 해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분남은 자신들이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주고 손자 학원비까지 지원해 주었던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분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본 순간 분남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분노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지연아. 분남의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림사 -1. 당장 집으로 들어와. 할 말이 있어. 분남의 단호한 어조에 지연도 어쩔 수 없이 집 안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승우가 여전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만섭은 민준이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연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분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를 돈 한 푼 없는 노인네라고 했어. 시부모 대접받고 싶어 한다고 했어. 그리고 자기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했어. 분남의 말을 들은 만섭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15년 동안 며느리를 믿고 아껴왔는데 이런 배신을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 특히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명절 때마다 1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손자 학원비로 매월 50만 원씩 지원해 주었던 것은 모두 잊었나 봅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만섭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승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그게 정말이야? 승우의 물음에 지연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오빠, 솔직히 맞는 말이잖아.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 시간이 돈인 세상이라고. 지연은 오히려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어머니 아버지는 퇴직하셔서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우리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데 그 순간 분남의 손이 지연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찰싹 맑은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던 분남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때리신 거예요? 지연이 뺨을 부여잡으며 소리쳤습니다. 지연의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입가에는 피가 살짝 맺혔습니다. 어머니, 승우가 벌떡 일어서며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그림사 -2. 그러자 만섭이 분노에 찬 눈으로 아들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이 자식이 내 아내가 부모를 모독하는데 편을 드냐? 만섭의 손이 아들의 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5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식을 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승우가 소리쳤지만 만섭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30년 동안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만섭은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때 과외비, 고등학교 때 학원비, 대학교 등록금, 그리고 결혼 자금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던 것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한테 경제적 도움을 받은 적이 언제 있었냐? 오히려 우리가 계속 도와주고 있었잖아. 지연은 뺨을 부여잡고 이게 뭐예요? 때리기까지 하시면서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진심 어린 후회보다는 억울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림사 -3. 됐어. 우리 나가자. 승우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일어섰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분남이 물었지만 승우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사과하실 생각 없으시면. 자신의 아내를 챙겨나가는 승우를 만섭이 막아섰습니다. 기다려, 승우야, 아버지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진짜 실망이에요. 이런 집에서는 더 이상 못 있겠어요. 지연의 마지막 말이 분남의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민준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할아버지, 할머니 왜 울어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못했습니다. 승우는 아들의 손을 잡고 현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다. 만섭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조용해진 거실에는 분남과 만섭만이 남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정성으로 키운 아들이 이렇게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분남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고 중얼거렸지만 만섭은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생각하고 아껴왔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 밤 분남과 만섭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림 -1 주방 테이블 위에는 통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50평 아파트와 경기도 파주에 있는 300평 토지까지 평생 모은 재산의 가치를 계산해 보니 총 30억 원이 넘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할까? 분남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아껴 모은 돈도 정성으로 키운 아들도 모두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은행 통장에 찍힌 3억 원의 예금 잔고를 보면서도 마음이 허전하기만 했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도 각각 1억 원씩 나누어 넣어둔 돈이 있었고 KB증권에는 5천만 원어치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산이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을 돈 없는 노인네라고 무시했다는 사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니야, 분남아. 우리가 왜 눈치를 봐야 해? 만섭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림 -2 아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면 우리도 각오를 해야 해.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두 사람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파트와 토지를 모두 팔고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제 아들한테 기대지 말자. 우리 돈으로 우리 인생을 살자. 만섭의 말에 분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억 원이면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들을 돈 없는 노인네라고 생각한다면 그 돈이 사라졌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연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라고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자신들의 재산이 모두 사라져도 상관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남은 오랫동안 모아둔 보석함도 열어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금반지와 돌반지들, 그리고 만섭이 결혼 20주년 때 선물해준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합치면 이것만으로도 2천만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섭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림 -3 압구정동 아파트 팔고 싶은데요. 금매로 내놓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 50평 아파트는 금세 관심을 끌었습니다.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28억 원에 금매로 내놓자 하루 만에 계약자가 나타났습니다. 파주 토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억 원 상당의 땅을 3억 5천만 원에 내놓자 일주일도 안 되어 팔렸습니다. 분남과 만섭은 평생 모은 재산을 정리하면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겠네. 분남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반응이 벌써부터 눈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돈 때문에 부모를 무시했는지 아니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는지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이렇게 좋은 위치의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었지만 만섭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결정이 며느리의 한마디 때문이라는 것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분남은 이제 정말로 돈 한 푼 없는 노인네가 되어보자는 생각에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틀 후 오전, 지연은 평소처럼 아파트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림 6-1.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을 통해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부동산 김 실장입니다. 집 보러 온 고객님들과 함께 왔는데요. 지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희 집이 매물로 나온 건 아닌데요? 그래요. 어제 정만섭 사장님께서 28억 급매로 내놓으셨다고 하셨는데, 김 실장의 말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시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연은 급하게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부동산에서 우리 집 보러 왔다는데? 승우도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지금 바로 갈게. 지연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김 실장과 매수 희망자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집이 정말 매물인가요? 매수 희망자가 물었습니다. 그림 6-2. 아니에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인데 지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을 때 김 실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정만섭님 명의가 맞는데요. 어제 직접 연락 주셔서 28억 급매로 내놓겠다고 하셨거든요. 지연은 그 순간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로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집주인이시긴 하지만 그럼 문제 없네요. 집 좀 둘러봐도 될까요? 매수 희망자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승우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이 왜 매물이라는 거죠? 승우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김 실장이 다시 설명했습니다. 정만섭님께서 어제 급매로 내놓으신다고 연락 주셨어요. 30억 시세인데 28억에 바로 처분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승우는 즉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림 6-3.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집을 파신다고요? 만섭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 집 팔겠다는데 무슨 문제 있나?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돈 한 푼 없는 노인네도 내 집 팔 권리는 있지 않나? 만섭의 날카로운 대답에 승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했던 그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지연이 전화기를 빼앗아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아, 너 우리가 경제적 도움도 못 받으면서 대접만 받으려 한다고 했지? 그럼 이제 정말 도움 안 받으면 되잖아. 분남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매수 희망자 부부는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저희는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승우와 지연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30억 상당의 집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만섭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계약한다. 너희는 이사 준비나 해라. 전화가 끊어지자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림 6-3. 승우야, 내가 선택한 거다. 우리를 돈 한 푼 없는 노인네라고 했으니 정말 그렇게 만들어주마. 만섭이 아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순간 승우는 아버지의 옷깃을 붙잡으려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아버지, 승우의 절규가 아파트에 울려 퍼졌지만 만섭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30억 원이라는 돈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시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하지만 분남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 우리는 정말로 돈 한 푼 없는 노인네가 되어보겠어. 그 말을 들은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한마디 말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승우는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만섭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우리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을 들은 승우와 지연은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돈도 잃고 부모도 잃은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분남과 만섭은 충청남도 공주의 작은 전원주택을 계약했습니다. 그림 7-1. 3천만 원에 매입한 집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근처에는 맑은 개울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매연과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골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 사람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보, 여기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분남이 만섭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20억 원이 넘는 돈이 통장에 있으니 경제적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집값을 제외하고도 27억 원이라는 거액이 남아 있었고 이 돈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분남은 새로운 집의 마당을 돌아보며 여기에 상추랑 고추 심고 저기에는 토마토 심으면 좋겠네라고 말했습니다. 도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전원 생활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동안 분남과 만섭은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림 7-2. 40년 동안 모은 추억들을 상자에 담으면서도 마음 한편은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만섭이 분남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걱정, 며느리 눈치 보느라 힘들었던 지난날들을 뒤로하고 정말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손자 민준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분남은 민준이가 좋아하던 장난감들을 따로 상자에 담아두었습니다. 이거는 민준이가 올 때까지 잘 보관해두자. 만섭도 손자를 위한 작은 방을 따로 꾸며두기로 했습니다. 비록 아들과 며느리와는 연을 끊었지만 순수한 민준이만큼은 계속 만나고 싶었습니다. 분남은 새로운 집에서 민준이와 함께 텃밭을 가꾸는 모습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림 7-3. 기차역에서 민준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분남과 만섭도 손자와의 이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멀리 가지만 가끔씩은 만날 수 있어. 분남이 손자를 꼭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승우와 지연은 뒤에서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분남과 만섭은 더 이상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하는 순간 창문 너머로 보이는 승우와 지연의 후회 가득한 얼굴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자. 분남이 만섭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을 떠나면서 두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자식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지난 날들이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는 해방감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차 안에서 분남은 우리가 정말 잘한 걸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만섭은 우리 존엄을 지킨 거야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자존심이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할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 후 충청남도 공주의 작은 마을에서 분남과 만섭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림 8-1 마당에 만든 작은 텃밭에서는 상추와 고추, 토마토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장 기쁜 순간은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손자 민준이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고추 제가 따도 돼요? 민준이가 신나게 뛰어다니며 채소를 따는 모습을 보면서 분남과 만섭은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의 복잡하고 스트레스 가득한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민준이는 할아버지가 만든 나무 그네를 타며 웃었고 할머니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요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음식이 서울 음식보다 더 맛있어요. 민준이의 순수한 말에 분남의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도시의 인스턴트 음식과는 다른 자연의 맛을 민준이도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림 8-2 저녁이면 마을 회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장기를 두고 분남은 부녀의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분남 씨, 서울에서 오셨다며요? 여기 생활은 어때요?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이 마음을 녹였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렇게 편안한 게 언제였나 싶어요. 분남의 대답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 사이의 진정한 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새삼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남과 만섭이 어떤 사연으로 이곳에 왔는지 묻지도 않고 그저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만섭 씨, 바둑 한 판 어때요? 분남 씨, 내일 장에 같이 가실래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승우와 지연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30억 원이라는 거대한 유산을 놓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지연은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잃은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지연아, 시부모님이 그렇게 돈이 많았어? 너 정말 몰랐어? 친구들의 비아냥거리는 말에 지연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승우 역시 회사에서 부모님 재산 상속 못 받아서 힘들겠다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벌은 민준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우는 모습을 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언제 돌아와요? 민준이의 질문에 지연은 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정말 몰랐습니다. 지연은 이제야 시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었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림 8-3 어느 저녁 마을 뒷산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분남과 만섭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걸까? 분남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어? 평생 정성으로 키운 아들한테 저런 대접을 받을 이유는 없잖아. 만섭의 대답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 한 푼 없는 노인네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존엄을 지킨 사람들이지. 분남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멀어졌지만 자신들의 가치와 존엄만은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존엄이고 가족보다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자유롭구나. 분남이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을 때 그 한숨 속에는 해방감과 평온함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오직 자신들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감상과 의견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